먼저 어제 브리핑 도중에 속보를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1시간 놔두고 무산됐습니다. 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 정세균 대표는 어제 낮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국 결정을 하고요. 오전 11시쯤 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서 어제 여의도 청와대 다 들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보기로 하고 11시에 나 못 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 들어설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 그때 확인했을 때만 해도 생생하게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찬의 참석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린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재판 소원법과 관련된 법률 통과시킨 거 문제 삼으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참 이유가 대법관 증언 그리고 그 재판 소원 그 법안 때문에 안 된다. 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이나 그 재판 소원은 이미 그 전에 법안심사 소위가 수요일 날 오전부터 진행돼서 이제 아마 보도가 된 건 1시쯤에 속보가 떴고 그리고 오찬 회동은 한 오후 2시쯤에 그리고 2시쯤에 그때 가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법안은 그 전에 다 사실상 통과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상임위 통과는 그날 밤이었지만 그 전에 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나중에 그 다음날도 오전 9시에는 가서 내가 이제 다 얘기하겠다라고 했다가 11시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놓고 보면 요즘 국민의힘 메시지들이 대체로 그런데 시간순,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한 순서대로 이 맥락에 맞는가라고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본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뒤집은 상황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 법안 때문인데 비공식적으로 다른 연락들이나 다른 이야기가 오간 게 아니냐 이래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한길 씨 유튜브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극우 쪽의 어떤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회동을 좌초시킨 거 아니냐 그런 분석 나옵니다. 예. 저희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죠.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만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영수회담입니다. 사실 당내 갈등 문제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찬을 하면서 정책적 민원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다방면에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미팅을 이 사람이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사위 문제와 연결해서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차상의 문제, 소위도 다 통과됐고 어차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덧붙여서 원내에 있어 보면은 상대 당의 흐름 다 압니다. 즉 법사위가 청와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장동혁 대표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법사위에서 법률 통과된 것과 청와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댄 거죠. 이거는 이 법사위 통과가 이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안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안이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한길 씨 전화를 받았거나 어떤 뭐 문자 폭탄을 받았거나 그걸 누가 대신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전했거나. 최고위원 중에 지금 신동국 최고위원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가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긴 하죠. 예, 김민수 최고위원도 의견을 좀 밝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한길 씨 입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SNS들을 들여다 보니까 당일날 그 본인 SNS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 만나러 청와대 간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계엄 사과하던 이 타이밍에 뭐 이렇게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보다 이제 하루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본인이 이제 동작경찰서 출석하는 거 이것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뭐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그 동작경찰서 출석 상황을 전하면서
나는 동작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환길이가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 청와대가 아니라 전환길 응원하러 오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본인 얘기에다가 그 감정을 이기지부터 막 울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거를 봤는데요. 지지자들은 그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분노, 울분 이런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전화가 직접 갔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전환길 씨 보면 좀 약간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좀 멘탈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그 한국사 강의할 때요. 그렇죠. 그 강의할 때도 굉장히 격정적이거든요. 그 상황을 여기에다 좀 대입을 본인이 스스로 시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의도하지 않겠지만 약간 선동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사실 눈물이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저게 진심으로 아주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이냐라는 꼬도 느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강의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갱년기 혹시 갱년기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지나는 걸로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왜 안 가냐? 예. 야당 대표는 가서 예를 들면 그 대법관 증원 그리고 이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면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서 얘기하고 그거 이제 오픈된 자리에서 대통령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을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장이 펼쳐져 있는 걸 그걸 왜 덮냐? 예.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나요? 예, 실제로 어제 비공개의총에서 김용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식탁이라도 없든가 그리고 없고 나오든가 특검 받으셔라 뭐 대법관 증언하지 마셔라 얘기를 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발언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장동혁 대표도 보통 때는 초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라는 분위기 자체가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그렇죠. 원내대표나 대표는 뭐 마지막에 한마디 정도 또는 모두의 얘기하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는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인이 이 오찬을 취소하면서 해당 법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판소원법이죠. 해당 법률에 대한 국민적 환기,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말고, 그러니까 장동혁 말고 민주당과 싸워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용태 의원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를 향한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고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예. 옛날에 90년대 그런 노래 박미경 노래 중에 이유 같지 않은 노래라고 했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어요. 이제 예.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곧바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의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애초에 이 법이 진행된 초기부터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갔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또는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택했다는 것은 시기는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찬 취소를 위한 행동으로도 좀 보이는데요.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대미특별법,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시킨 것. 원래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하기로 했었고,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대미관계에서 관세라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설날 앞두고 본인들의 여론, 특히나 설날 민심에 아주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도 보이콧했습니다.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이 회의 특위를 열기로 한 것이 합의를 해서 열기로 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하더라도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켰어야지. 네. 대미투자특별법과 이제 재판소원법은 분리시켰어야지.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부글부글한 상황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국에게 빨리 퍼주자고 늘 주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 보이콧한다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고요. 그 법사위 문제에도 관련해서 대법원 증언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오랫동안 같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사법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사법부 편을 들면서 대법관 증언하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고요. 뭐 헌재 소원법 문제는 헌재가 맡기면 되죠. 반헌법적이면 헌재에다가 헌법 소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일각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한 게 그 결국은 이게 여야 대표 만남이지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내전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종결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그런 자리 왜 나가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법 통과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왜 오천회동 잡힌 다음에 악법들을 통과시킨 게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정청래 대표를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 엑스맨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인지 기자들도 사실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오찬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리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좀 쏟아낸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장막 뒤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 테이블 아래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와 공식 의제를 구별 못하는 거죠. 최근에 그 김민수 씨라든가 전한길 씨 등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잠시 우리 중도화하는 척하는 걸 좀 지켜봐줘.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냥 두겠어? 우리가 구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물밑 이하 정치와 수면 위의 정치를 구별 못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수준 낮은 정치예요. 실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실력이 것 드러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많이 보이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예를 들면 중도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 그래 나는 일단 속아줄게. 일단 너희들 해봐.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좀 맑고 투명한 정치. 속이 빤히 보이고 다 읽히는 정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저께 그 행정통합 관련 법률은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이 해당이 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률이거든요.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을 행정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본 궤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하고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통합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세 군데잖아요. 네. 그 세 군데가 다 통합으로 치러질 수 있나요?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은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금 내부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민의힘 현 지사들도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더니 이 정말 깜도 안 된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국힘은 고성국당, 장동혁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려는 것인가, 댓글들이 다 이렇게 비판조가 강하네요. 예, 그 오늘 속보로 나온 걸 보면은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고성국 전환길에 휘둘리는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여론을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제 그 결국은 전환길 지령받고 이제 불참했다라고 하니까 이 당골이 너무 우스워지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최고위가 아니고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최고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양양자 최고위원이.